용도구역, 네, 부산이었고, 도시지역이었고, 자, 이만큼은 부산시 외곽에 지정된 녹지지역이었습니다. 녹지지역이었고요. 자, 녹지지역은, 자, 그린벨트, 동시에 그린벨트, 개발지역으로 묶여있고, 밑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죠. 자, 그때, 자, 묶이지 않은 이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모질사하게 시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지정했습니까? 시가화 조정구역 그렇게 지정됐었고,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4개의 용도구역이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원칙적으로 공원에서 개발행위 허용돼요? 제한돼요? 제한되죠. 시가화 조정구역도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개발행위, 시가지 조성을 제한합니다.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도 개발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용도구역, 지금까지 존재하는 용도구역은 4가지였고, 그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과 수단자원 보호구역 공통점은 전부 개발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구역이었어. 근데 금년에 이제 새로 신설이 됩니다. 신설돼서 용도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신설됐다고 했습니다.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보십시오. 개발 입지 규제를 입지 규제 좀 짧았어, 그지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렇게 되죠.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신설된 거죠. 그러면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개발을 제한하는 게 목적입니까? 개발 허용의 목적입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용도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지금까지는 개발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구역만 존재하다가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여 적극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도입이 됐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용도구역 중에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정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무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버립니다. 화면이 교체됐습니다. 부산이 아니고 이제 뭐죠? 서울이야. 그럼 봐요. 경부고속도로로 쭉 올라가면은 양재고개를 넘기 전에 경기도 성남시 관할 구역인데 이게 자연녹지적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이게 건물이 보여요. 이 주택공사 본사가 혁신도시가 건설된 경상남도 진주로 이전합니다. 진주는 주택공사 본사를 위치하기 위한 엄청난 규모의 건축이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이 혁신도시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헌집 팔고 새집 줘서 이사 가잖아요.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 주택공사 본사가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근데 이게 안 팔려요. 왜죠?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로 묶여있거든. 우리가 지난주 배우기를 자연녹지지역에는 허용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우리 건축법상 건축의 용도 28개가 있잖아.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장례시장 용도까지 28개인데 자연녹지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는 28개 중에서 5개 정도도 안 될 거야. 아마. 진짜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될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사도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업무 용도 짓고 상가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 팔리는 거지. 허용하는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건표를 얼마죠? 20. 아이고, 땅 사도 대지 면적의 20%만 건축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80%를 버려야 되는데 누가 수조원을 주고 땅 사게서. 그 다음에 용적률이 얼마죠? 100이야. 용적률 100%는 대지 면적의 100%만 연면적을 허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지 면적 1배만. 그럼 층수가 높아집니까? 아주 낮습니까? 아주 낮아야 되는 거야. 누가 사겠어? 안 팔리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입주는 벌써 다 할 시간 되면 곧 합니다, 곧 입주해요. 이사는 와야 되는데 옛날 집이 안 팔려도 이거 대금이 빚이 남는 거예요. 수조 원이 빚이 되는 거죠. 한전부지는 팔렸죠?
팔렸죠. 한전부지는. 주택공사 부지가 안 팔린 거죠.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다 그랬죠. 일부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줍니다. 공원 조성에 고수고. 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뭐 공원이 나무야, 나무. 다 숲속이야. 6.25 전쟁 이후에 뭐 나무 자른 적이 없으니까. 부대 안이 다 숲이라고. 지나다 보면서. 그러면 일부는 개발을 해야 돼요. 이전 비용을 확보해야 되니까. 여기도 녹지 지역 등으로 많이 묶여 있거든요. 이게 다 풀어줘야 될 거 아니가, 이제. 그래서 이런 곳, 한전부지, 주택공사 부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 이곳을 개발하지 않고 못 팔면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나 이거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확보할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리고 또 개발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도시 공동화, 도시 안에 섬으로 텅 비어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곳을 뭐를 지정합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개발 입지규제를 최소화해 줍니다. 무슨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곳이 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서 개발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계획 수립합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허용할 수 있는 용도, 허용용도, 종류, 규모를 대폭 완화하여 계획하게 됩니다. 다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녹지지역인데 풀어가지고 주거 용도의 건축도 하지, 아파트 지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업무 용도의 빌딩 지을 수 있지, 문화시설 지을 수 있지, 시험 연구시설 들어올 수 있지, 다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용도, 종류, 규모. 그 다음에 금표를 둬야 됩니까? 풀을 높여줘야 됩니까? 높여줘야지. 20%를 50%, 60%, 70, 80 높여주겠지. 용적률 높여줘야 되지. 건축을 높이지 않 풀어줘야 되지. 다 해줄 거야. 기반시를 확충해줘야 되지. 이것들을 그냥 합니까?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개발 입지 규제를 확 풀어주는 거지.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그럼 시험 쳐야 되니까 뻔하잖아. 뭐가 나올지. 이런 것들 수험 준비해야 되겠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 관리를 누가 결정하지? 국토교통부 장관 원칙. 일부는 제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할 거고요. 조금만 더 책같이 봐요. 소개하고 책같이 받아줄게. 책 보고 해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어디에 지정할 수 있지? 지정할 수 있는 법상 지정 대상. 이런 곳을 법으로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한전부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 주로 이제 교통 거점, 경제 거점, 생활문화 거점, 뭐 기반시설 거점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지정하게 됩니다. 네, 그 대상, 지정 대상.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계획을 수립합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계획이 되는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계획되는 내용들 일부는 다 기억해야 되는 것들. 누가 지정할지, 어디에 지정할 수 있지,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규제를 완화해 주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는 모든 법을 적용해서 규제를 해야 됩니까?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까? 어떤 법은 규제가 심하면 적용을 배제하고 어떤 것은 적용을 완화해 주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수험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교재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만나러 갑니다. 123페이지에 보충학습 해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찾으셨습니까? 신설 2015년 1월 6일 거기다가 별표를 하나 하시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에서 동그라미 1번 이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것이고 밑에 적으십시오. 지정권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은 누가 결정함이 원칙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함이 원칙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다가 지정권자. 거대해 줄 것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을 통한 도시정비 촉진까지 줄 거예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을 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촉진까지 줄 것입니까?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줄 것입니다. 지역 거점을 육성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지정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지정 목적 1번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디에 지정됩니까? 도시지역 밖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에 지정한다니까.
도시지역에만. 그럼 비도시지역은 보전 용도이기 때문에 개발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비도시지역에 풀을 주지는 않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도시지역 중 복합적인 토지용 정지를 통해서, 복합이니까 봐봐. 복합이니까 보세요. 허용 용도를 다양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거 기능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업 기능도 합니다. 업무용 빌딩도 짓습니다. 문화시설 짓습니다. 시험 연구시설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개발 입지에서 한 개의 도시 기능입니까? 복합입니까? 복합. 이게 복합이야. 이 복합적인 토지용 정지를 통해서 네, 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지역을 정비를 촉진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전부지 이전 부지를 정비 사업을 촉진하겠다. 도시 정비를 촉진하겠다. 됐죠? 네.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정지를 통하여 네. 정지를 통한 도시 정비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거점 육성이죠. 지역 거점. 다음 이럽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지역 거점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난립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서 지정 대상이 5개가 나와 있어. 기역부터 미엄까지 앞으로 묶어서 기역부터 미엄까지 앞쪽으로 딱 묶으셔서 앞에다가 지정 대상 밑에다가 암기. 참 좋죠, 그죠? 암기할 공부 많아서 참 좋아. 그죠? 요즘 밥먹고 하는 게 암기인데 뭐, 그죠? 네. 이런 거 없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네. 근데 이걸 암기할 때, 이걸 암기하는 만큼 문장을 외우려고 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핵심적인 단어들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공부하는 기술 아닙니까? 이 문장을 외우고 짜증내면 안 된다면 단어 몇 개만 탁탁탁탁탁 기억하면 되는 거야. 몇 개를 탁탁탁탁 찍어대주면 되겠죠? 탁탁탁탁 보세요. 기억법.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계획에 따르는 네, 다음 줄 것입니다.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입니다. 도심과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될 수 있어. 생활 거점,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뒤에 가로 열고 생활 거점이라고 적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 거점. 자, 지역에서 네, 생활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생활 거점. 딱 단어 기억하라니까. 문장은 읽어두고요. 단어만 다 기억하면 생활 거점. 다음 들어봐요. 이번만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항청사, 문화시설 등 다음 줄 것이십시오. 이것들을 우린 기반시설이라고 하지요. 줄 것이십시오. 기반시설 중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지역 기반시설 중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이 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거점 맞습니까? 지역의 기반시설의 거점이 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문 제일 뒤에다가 생활권 거점입니까? 기반시설 거점입니까? 기반시설, 철도, 역사 등 기반시설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부산 연안 여객 터미널하고 부산역은 가깝던데? 바로 뒤쪽에 연안 여객 터미널 보이던데. 그지? 2층에 가서 보니까. 그런 곳은, 그죠? 이런 기반시설 거점, 교통 거점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는 거지. 다음 내려와봐요. D각번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다음 줄 것입니다. 대중교통 결절지로서 1km 이내. 대중교통 결절지로서 1km 이내. 결절지가 뭐죠? 교통 요충지만 교통 요충지. 알겠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를 결절지라 그래. 서면 노탈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 서면 노탈이. 서면 교차로 그러나? 아무튼 그쪽은, 예를, 사상에서, 동네 쪽에서 막 이렇게 저 밑에서 올라오는 거, 옆에서 가는 거, 그치? 여러 개의 노선이, 그치? 모여서 요충지가 되고 있던 이런 게 교통결절지잖아. 그치? 자, 그래서 뭐죠? 교통거점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D급번 뒤에다 교통거점. 1번 생활권 거점. D연번이 뭐죠? 기반시설의 거점이 되는 지역. D극번이 뭐죠? 교통의 거점이 되는 지역. 그 다음에 D열번 줄 거세요. 노후 불량물질 밀집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비사업 거점 맞습니까? 제일 대대가 정비사업 거점. 근데 정비사업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꼭 기억해야 돼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 등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등
정비 거점이 될 수 있는, 정비 사업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연번호입니다. 미연번. 미연번에 출거지 마세요. 아직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제5에 따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같은 법 2조 1항 6호에 따르는 아이고 공법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뒤에 출거면 되죠. 그 뒤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출고요.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경제 거점 맞습니까? 한마디로 경제 거점이잖아. 그럼 단어 몇 개를 딱 외우면 되는 거야. 앞으로 생활 기반 시설, 그죠? 생활 기반 시설, 교통, 정비 사업, 그리고 경제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를 지정해서 그 동네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대합니까? 최소합니까? 최소로 하고 다 풀어주고 복합적인 토지용이 증진되어서 도시 정비가 촉진될 수 있고 그 동네를 지역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를 도입했느니라. 됐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집에 가서 잠깐만 이제 밤에 다 씻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생각해 보는 거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생활권 거점, 기반 시세 거점 부산역, 교통 거점 서면 요충지, 그죠? 그 다음에 정비 거점, 정비 거점, 주거지역 공업지역, 정비 거점, 마지막에 경제 거점이 될 수 있는 곳. 단어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웠죠? 공부 그렇게 하라고. 공부도 기술이다. 그 열심히 문장을 다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다 막 공부 못 해먹겠다. 그죠? 공법 선생은 좋은데 과목은 왜 이래? 막 제가 공법을 담당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제일 어렸어. 밀려가지고, 군번에 밀려가지고, 제일 어려운 과목을 이제 이 3D 업종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렵지, 분량 많지, 보강해야 되지,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나이가 어려가지고 밀려가지고 이걸 담당이 된 거야. 진짜. 내려오시고. 요새 같으면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마흔 넘어가지고. 자,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아까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최소화한다 그랬죠.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는 거야. 다음 사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풀어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항들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완화될까요? 외워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줄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 동그라미예요. 건폐율 동그라미예요. 용적률 동그라미예요. 높이 동그라미예요. 그 밑에 기반시설 확보 동그라미 합니다. 줄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 줄. 다른 법률 규정 적용 완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 적용을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 적용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해 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법 적용의 완화 내지 배제에 관한 사항은 전부 무슨 계획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 어떤 용도의 건물을 허용하고 어떤 종류의 건축을 허용하고 규모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건폐율은 몇 % 풀어주고 용적률을 얼마까지 높여주고 높이는 얼마까지 풀어줄 것인지 이 동네의 기반시설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동네 국토기구에는 다른 법률, 국토기구 외의 법 가운데 어떤 법은 적용을 아예 배제해주고 어떤 법은 법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인지 등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다 풀어주겠다는 거죠.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그러면은 한전부지는 시가는 4조 몇천억이잖아. 현대 정몽구 회장님이 현대 회장님이 얼마 질러버렸죠? 10조 질러버렸잖아. 10조 손해본 겁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 풀어주면은요 거기는 현대 자동차 연구시설 들어올 수 있죠. 본사 업무 용도의 빌딩 다 지을 수 있죠. 그죠? 상가시설 지을 수 있죠.
문화시를 지을 수 있죠. 복합적인 단지로 개발을 해버리는 그 금사력이 강남 땅에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개발하고 나면 이 돈은 수십조 원입니까? 수백조가 됩니까? 수백조의 가치가 되는 거야. 돈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다. 10조를 질러가지고, 주가가 떨어져, 일시적으로. 사람들 소문 잘못 낸 거야. 다 정부하고 교감, 노골적으로 말을 주고받지는 못해요, 이런 거는. 안 되지만 교감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다 풀어준 거잖아. 다 풀립니다. 엄청난 규모를 개발해서 이 지역의 토지 가치를 10조가 아니고 100조 단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10년, 20년을 지나보십시오. 그 가치가 10조를 있겠습니까? 수백조가 되는 거지. 돈이 돈 버는 거야. 근데 이런 돈이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 맞잖아요. 우리 현대, 이건희 회장님은 지금 병원으로 누워 계시잖아요. 식물인간입니다. 의식이 거의 없으신 상태니까. 그 100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10원도 못 쓰고 있는데. 그죠? 건강한 내가 낫죠? 낫죠. 의식 없이 식물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재용 씨가 부회장인 삼성. 좀 안쓰러워요. 보통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잖아. 얼마나 그 아버지 그 사업을, 그죠? 할아버지 때부터 유산을 그 사업을 그걸 망치려고 자기 시대에도 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얼마나 머리 아프고 힘들겠어. 이혼도 하고 혼자서 힘들겠어.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삼성 아들도 안 태어나니 난 얼마나 다행인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그죠? 네. 풍족하지만 않지만 쓸 거 다 쓰고 살잖아. 다 쓰고 그럼 살지 뭐. 그치?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현대나 삼성 자제로 안 태어난 거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불행한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정몽원 회장님, 뛰어내려 죽었죠?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가정의 사람이었으면 그런 재앙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 재벌가 자제들 잘 보면은요, 삼성도 이건희 회장님 딸도 미국에서 자살한 거 알죠? 거의 이혼 다 하죠. 돈이 많아서 이혼하는 거 아니야. 나는 돈이 없어. 우리 와이프는, 나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서로 이혼하자고 말도 못하지. 그냥, 아이고, 그건 돈도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같이 사는 게 최고다. 그렇게 사는 거야. 좋잖아. 돈이 없으니까. 아들 유학도 안 보니까 늘 아들하고 같이 살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자분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이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바보입니다. 아이에게 올인하지 마. 최소한만 해주면 돼요,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올인하고 자랑하는 거, 별로 그렇더라고요. 예. 늙으면은 자기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올인하지 말자. 아이가 다 해줄 것 같죠? 우린 그런 시대 아니에요. 아이에게 올인하지 말자. 나의 신조. 아들은 대충 키우자. 딸은 대신에 좀 잘 해주자. 왜냐하면 딸은 잘 키워야 돼요. 그래야 사위를, 교양이 있는 사위를 만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딸은 좀 잘 키워야 되고, 아들은 대충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이거 되는 게 꿈이야. 아들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 만들거나, 아니면은 경찰도 높으면 싫어, 순경. 면석이, 이런 거, 면석이.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워가지고. 그죠? 아니, 이 정도 키워두면 이 평생 내 아들이다. 늘 같이 볼 수 있고요. 늘 부대끼고요. 손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빠 의대 가겠다 하면 난 큰일이야. 의대를 시킬 수는 있어요. 시킬 수 있는데 병원 차려줄 능력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사돈댁에서 병원 차려줘버리면은 그 아들은 내 아들입니까? 사돈 아들입니까? 사돈은 아들 병원도 눈치 보고 가야 될걸? 진짜요. 그거 뭐예요? 미국에 저는 유학 절대 안 보냅니다. 어학연수는 갔다 와야 돼요. 세계화 시대니까. 그래서 어학연수는 해외 때문에 갔다 와야 되는데 유학은 저는 안 보냅니다. 어떻게 오겠어도 안 보내요. 안 보내지. 유학 가가지고 눌러 앉아버리면 나 혼자 죽어야 되는데 보고 싶으면 손주도 못 보고 눌러 앉는 거 많이 봤죠? 네. 그거 왜 해? 그렇게 키울 필요가 뭐가 있어? 선생님 나 면석이 하면서 부모 때리는 사람도 없다. 늘 효도하고요.
이렇게 키우고 영악하게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유학 보냈다고 올인했다고 자랑하지 마. 알겠죠? 네.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나이가 들면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지 말고 아빠 농장 와서 물려받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렇게 하고 싶어. 마음이 편한 게 최고지. 그죠? 뭐 하다 우리가 이렇게 됐죠. 아, 개발 입지 때문에 그렇구나. 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누가 지정했죠? 국장. 어디에 지정되죠? 생활 거점, 기반시설 거점, 교통 거점, 정비사업 거점, 경제 거점. 다 외워버렸네. 그 다음에 개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뭘 계획하죠? 건축물의 용도 등을 풀어주죠. 네,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다음 내려와요. 책장을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124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입니까?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 앞에다가 제목을 써. 이렇게 비용 부담이라고 적어주세요. 비용 부담이라고 적어주고요. 설명을 듣고 조문을 읽어야 돼. 비용 부담이라고 제목 적어. 여러분 그 124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이죠? 동그라미 4번 앞에다가 제목을 비용 부담이라고 적고 제가 잠깐 봐줄래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이제 현대에서 이런 이야기 하다 그렇게 옆으로 갔구나. 죄송해요. 그래도 한 2, 3분밖에 안 했죠. 자 여기에 그럼 현대에서 이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거 아니야. 업무시설, 연구시설, 문화시설 다 확충하겠지. 그죠? 확충하면은 이 정도로 큰 규모로 이 지역이 개발되면은 그 지역은 지하철역에서 바로 환승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럼 환승 통로 만들고 그런 시설 하는데 수천억이 든단 말이야. 지하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은. 그리고 뭐 여기에 도로가 이 정도면 안 되겠죠? 주변의 도로 다 확장해야 되겠네?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이 정도 많은 시설이 위치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공원도 있어야 되겠네?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런 기반시설, 부대에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확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비용을 서울시에서 다 감당하려면 좀 아깝겠죠. 현대를 위해서 다 감당해서 설치해줘야 될 거 아니가,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법을 만든 거야. 네. 여기서 개발을 하는 자, 현대죠? 개발을 하는 주체에게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나 그 설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입법을 해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그 서민의 부산 롯데 있잖아. 롯데백화점과 지하철하고 연결되고 있을 거야. 그 연결 통로 만들고 할 때 그 설치 비용을 부산시가 다 담당했을까? 롯데가 일부 부담했을까? 롯데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입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럼 이제 현대가 10조를 질렀지만 여기서 개발을 하면은 이 지역의 가치, 토지 가치는 10조입니까? 가치가 상승합니까? 가치가 상승할 거 아니야. 그 상승분을 초과하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현대에게 부담하려고 하면은 서울시도 미안하겠죠. 그래서 그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 부지나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진 게 지금 읽어볼 조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같이 읽어봐요. 4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 시 용도 검별, 용적률 등 건축 제한 완화는 무조건 하지 말고 해당 기반시설 확보 해당 등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춘장들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개발 사업과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이때 개발 사업과 개발 행위를 누가 할 겁니까 지금? 아까 한전부지는 현대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현대에 대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부지 또는 그 설치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다. 다만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 비용의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르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부담을 시키도록 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읽고 지나가면 이건 애월리는 아니잖아. 이해하고 조문을 읽으면 되는 거죠. 다음 내려옵니다. 6번 오십시오. 6번. 동그라미 6번 오셔가지고 동그라미 3번에 따르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이 결정하는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줄 거예요. 그러면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시도지사 결정 사항이 몇 개죠? 2개 딱 묶어요. 기업관위원이 시도지사 결정 사항이 되는 거야. 기업관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국장입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시도지사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번 줄 것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면적 10% 이내의 변경입니다. 구역 면적 몇 퍼센트? 10% 이내의 변경과 그 다음에 니은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줄 것이에요. 두 번째 줄 끝에 니은번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도 몇 퍼센트? 20% 이내의 변경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 그 결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합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시도지사. 구역 면적 10% 이내의 변경과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20% 이내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직접 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네. 다음 2번입니다. 2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자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고 자 줄거 주십시오.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자는 까지 줄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손 떼고 세 번째 줄에 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맞도록 건축해라는 말입니다. 이 계획에 맞지 않는, 이 계획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초과해서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도록 건축제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하게 되고요. 내려와요. 3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특례가 나와 있는데 1번에 봅니다. 1번에 기역, 니은, 티귿을 묶어줍니다. 기역, 니은, 티귿을 묶어서 앞에다가 적용 배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외우게 됩니다. 줄 것이십시오. 주택법상 주택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줄 거예요.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과 줄 것이십시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과 D극번 문화예술진흥법상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산 롯데호텔 앞에 가면은 미술작품 설치된 거 봤어요? 조각품 있는데 그런 것은 롯데 회장님이 예술을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거예요. 법으로 강제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을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건축하면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건물 앞에다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미술 작품을 설치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규정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는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으니까 법으로 강제하지 않겠다. 다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네.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안 지켜도 돼요. 마음대로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도록 부설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건물 앞에 미술 작품을 의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네. 다 풀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동그라미 2번 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오른쪽에 있구나. 125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기역과 니은을 묶어요. 이번에는 적용 배제가 아니고 적용 완화, 적용 완화가 되죠. 적용 완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상 줄 거 주십시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을 배제합니까? 완화해줍니까? 완화해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상 네,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 풀어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동그라미 3번 앞에 R 적어요. 미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교육법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네,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된 곳으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옵니겠습니까? X. 지정하여야 합니까? 지정된 곳으로 간주됩니까? 지정된 곳으로 간주, 의제가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체킹해드리고 설명드린 것 위주로 수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가 유력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이 남아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을 도전합니다. 아까 앞쪽에 있었는데, 앞쪽으로 와주세요. 자,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에.
저희 아이들에게 또 이것도 이야기해. 난 자꾸 세뇌를 시켜요, 이렇게.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엄마 아빠에게 맡기지 마라.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맡겼었어. 그 작은 일 아니더라고.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해서 맡기려면은 차라리 낳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낳아서 키우려면은 낳아라.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 계속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킨다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 시골에 제가 전화를 자주 해요. 효도를 못하지만 전화를 자주 해요. 일주일에 한 4번 거의 해요. 거의 매일 전화를 해요. 할 때마다 집에서 하잖아. 그럼 딱 아들 불러가지고 항상 하고 아들을 바꿔줘요. 통화하게 만들어. 늘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은 작년이 시골에는 전화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다니까. 그럼 내가 시골 사면은 서울 사는 아들이 늘 전화할 거 아니야,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위한 아들로 키운다니까. 그거 잘 키우는 거 맞잖아. 왜 효도받고 그렇게 손주 보고 좀 보고 그렇게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 되지 뭐. 유학 보내놓고 맨날 돈만 보내고 있고 마누라까지 다 보내놓고 혼자 집에도 가기 싫어가지고 술이나 먹고 친구 불러내고 뭐 기력이 아파도 병 들어가지고 뭐 싫어. 왜 그렇게 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죠? 공주도 정부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맞죠? 나를 위해서 살라고. 가족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80을 산다면은 20, 30이라도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고요. 자신에게 올인하면 늘 노후가 불행해져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자신에게 올인하지 말고 재산 주지 말고. 맞죠? 끝까지 주면 안 돼. 주는 순간 끝장입니다. 공법 시간에 좋은 것도 다 배워줍니다. 시가 와주는 거일 겁니다. 시가 와주는 거요. 시랑할 거야. 봐요. 자, 시가 와주는 구역, 시가 와주는 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아까 무질서하게 시가와 진행되니까 그대를 둬야 됩니까? 방지해야 됩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했다.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시정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란 1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를 누가 결정할까? 이 중요해요. 지정권자가 진짜 중요해요. 작년에 개정됐거든.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가와 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예외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결정했었다. 아까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가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이었잖아.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시도지사를 바뀌었다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한을 줘버렸어요. 근데 특례로서 아직까지도 국가계획, 이런 국가계획은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계획이잖아. 이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연관되어서 이 국가계획과 연관이 되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 원칙이 국장, 예외가 시도지사인데 여기는 원칙이 뭐가 됐죠?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관되어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때만 예외적으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률이 개정된 부분이야. 개정 꼭 특히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거의 뭐 실수를 한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내려와요. 봅시다. 교재. 시도지사 줄 것이고 밑에다가 누구죠? 지정권자. 읽어드릴게. 자,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위원회 요청을 받아서 다음 줄 거예요.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줄 거고 1번.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1번. 그 뒤에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 줄 거고 2번. 그 밑에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와 유보 줄 거고 3번. 이 세 개가 뭐죠? 지정 목적입니다. 지정 목적. 이 세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결정이 원칙인데 그 밑에 봅니다. 다음은 줄 것이십시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구죠? 국장 밑에 적으십시오. 지정권자. 원칙이 뭐가 예외입니까? 예외.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돼요. 참 중요합니다. 자, 지정권자 설명 다 됐고요.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 계획과 연관된 지정과 변경 국토교통부에서 한다. 그리고 지정 목적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3개. 지정 목적 3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설명 들어요. 그럼 외워지야 되잖아. 여기 보시고 부산은 도시적 맞죠? 그럼 여기는 도시적, 여기는 주변적이죠. 딱 그대로 하니까 도시적과 주변적에서 이 무질서한 시가와 현상을 그대로 둘 겁니까? 방지할 겁니까? 방지할 목적을 지정한 거야. 그래서 1번이 도시적과 그 주변적에서 무질산 시가와 방지가 목적인 거야. 도시적과 주변적에서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일단 나중에 말이야. 나중에 이 동네를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할 거야. 그래서 두 번째가 계획적. 나중에 저 동네를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일단은 무질서한 시가와 현상을 진행시켜야 됩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시켜야 됩니까? 금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화를 유보시키고, 유보는 영원한 금지입니까? 일시금지입니까? 일시적 금지잖아. 그때 금지되는 기간, 유보기간이라 그래. 근데 유보기간이 몇 년이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을 정하는 거야. 최소 5년, 최대 20년 동안 도시개발이 금지되어 버린 거야. 그러면은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당시에 시가와 주정구역 용도구역이니까 그 지정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고시 할 거 아닙니까? 그 지정 당시에는 해당 지역,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은 해당 지역의 주택과 토지의 가치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대폭락이죠. 왜요? 최소 5년에서 20년 동안 도시개발이 금지돼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유보기간이 18년이었어요.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하잖아. 18년이었어. 18년이 경과됐어. 그 다음날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을 결정하여 고시했던 그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가 돼, 법적으로. 그러면은 시가와 주정구역입니까? 해제가 됩니까? 해제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해제가 되거든. 해제가 되면 그때 뭐 하겠다는 거죠?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시가와 주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배워요. 그 동네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신도시 개발로 도시지역에 편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유보기간 18년 중에서 15년이 지났다. 몇 년 남았죠? 3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거지. 상담 어떻게 할지 아시겠죠? 네. 이게 시가와 주정구역이라고. 그러면 이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어떻게 될까? 하기 전에 117페이지 봅니다. 117페이지의 유보기간 알죠? 그 밑에 실효 기억번 읽어드릴게요. 줄 거죠.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 드디어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시가와 주정구역이 해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내려옵니다. 시가와 주정구역 간의 행위제한 발표하시고요. 시가와 주정구역간의 행위제한을 발표하시고 행위제한 뒤에다 적으십시오. 이 법과 그 시행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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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놓고 자 지금부터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한 시가와 주정구역의 행위제한을 그래 지루하겠다. 쉬었다가 들어오세요. 네.